네, 레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커피 한 네. 잔을 하고 왔거든요. 가게에 바리스타가 없더라고요. 아, 혹시 요즘에 그 무인 카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이런 데 네. 혹시 보셨어요? 보기는 봤는데 저는 이용은 안 해봤어요. 아, 무인 카페는 안 가봤고, 뭐 무슨 무인 스터디 그것도 카페는 가봤는데 그 커피 내려주는 카페는 못 가봤어요. 스터디 카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이제 집 근처에 생겼길래 여기는 뭐 고등학생들만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옛날 독서실 개념 갖고 있었는데 사진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때, 집필할 때 이용했었고, 근데 이용하다 보니까 야, 여기 돈 얼마 벌지? 막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수지 타산을 좀 해보니까 야, 돈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 좀 깊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도 확실히 무인 네. 카페, 그 다음에 뭐 스터디 카페, 부업, 창업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다들 약간 현금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 같은데요. 혹시 부동산도 네. 저희들이 시세 차익 말고 네. 뭔가 현금을 만들어주는 수익형 부동산은 요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 니즈는 항상 있었죠. 현금을 만들고 싶어. 근데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조그만 건 오피스텔, 나이 드신 분들도 오피스텔 많이 샀었거든요. 그냥 대출 없이 월세 받는 개념으로.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뭐 상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꼬마 빌딩, 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금리가 좀 높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긴 하죠. 근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워낙 다주택자 분들이 할 게 없잖아요. 투자에 대한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금리가 높아서 수익형 부동산 하기는 애매한 것 같고. 그래서 그 공간임대업 이런 것들로 빠지는 분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음, 근데 엄연히 공간임대업은 장사거든요. 자영업이고 내 그쵸. 시간도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완전한 그 자동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이라면 수익형 부동산으로 현금 만드는 건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2019년도부터 좀 수익형 부동산 계속 늘려나갔고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좀 여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듣기만 하면 확실히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네, 이게 상가라든지 이 수익형이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실. 어렵죠. 그리고 약간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막 네, 공시 리스크, 그 다음에 막 금리가 더 높아지면 어떡하지? 이런 무서움이 있단 말이에요. 혹시 맞아요. 뭐 리스크는 없을까요? 엄청 많죠. 뭐 조그만 오피스텔도 사실은 가격이 안 오르는 것 자체가 리스크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높으니까 돈도 안 되고요. 안 올라가는데 현금으로 남는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걸 또 바꿔가지고 뭐 상가 같은 걸 또 하려고 해도 상가도 수익률이 낮기도 하죠. 그 다음에 공실 리스크 있죠. 한 2년 동안 공실 맞으면은 멘붕 오거든요. 그 다음에 다가구 같은 거 좀 하려고 했더니 집값은 안 오르고 임차 관리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꼬아 빌딩 가자니 꼬아 빌딩은 금액대도 큰데다가 요즘 통 임대 줬다가 금방 나와가지고 통 공실 나왔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긴 하거든요. 그만큼 금액대가 큰 거일수록 리스크는 같이 커지죠. 그리고 종목별로 장단점이 명확해서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도 굉장히 크죠. 그래도 이 종목별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또 네, 간단하게 추천해 주실 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추천. 네,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일단은 종목은 제가 없죠. 그걸 투자하는 우리의 재만 있는데 저는 대출 없이 뭐든 진행한다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 다가구 주택, 대출 레버리지 많이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임차인을 전세로 세팅하지 않고 월세 위주로 세팅한다면 리스크 굉장히 적죠. 주거용이니까 공시 리스크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이게 공실 리스크가 크지만 입지가 좋은 물건을 진행을 하면 그 리스크를 엄연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이 뭐가 좋을까라고 봤을 때 장단점이 극명한데 저는 일단 오피스텔이 항상 후순위예요. 조그만 오피스텔은 신경을 또 써야 되는데 돈이 많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순위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수익률이 높은 건 다가구예요. 근데 다가구는 관리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안 할 분들에게 적합한 종목들은 상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가. 한 2, 3년 전부터는 지산도 유행이었는데 지산은 상가보다 매매 가격 상승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원에 뭐 강교에 있는 지산들이 평당 뭐 5, 600 하던 것들이 지금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러니까 시세가 두 배로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수익률이 많이 낮아졌죠. 그러니까 대출 진행하면 풀피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흐름이 아파트는 이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어느 정도 수요가 많은 것들은 올라가기도 하는데
상가는 여전히 그런 흐름이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여전히 높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이거를 조금 헐값에 내놓는 물건들이 많이 있죠. 그런 물건들을 사서 대출을 안 하고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물건들을 검토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은 또 합니다. 그리고 꼬마 빌딩은 항상 워너비, 나중에 자산이 모였을 때 하고 싶어 하는 투자 유형이기도 하죠. 근데 이걸 너무 무리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강남에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수익률 자체가 2%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의 어떤 투자 영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눈높이를 낮춘다면 공시 리스크가 있지만 상가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무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아, 상가. 네. 그러면 혹시 그 최근에 뭐 투자하신 네. 뭐 사례라든지 수익률 같은 거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있죠. 사실 그렇게 딱 얘기해주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좀 투자한 것도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야, 이거는 좀 그냥 흘려보내자. 이렇게 흘려보낸 것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전국에 있는 상가 월세 지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각 권역별로 그곳에 있는 상권이 어디가 있고, 그곳에 저층 1층과 상층부의 월세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막 다 조사하면서 괜찮은 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좋은 것들은 투자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했던 것들을 보면 제 기준은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대출을 안 하고 수익률이 6% 이상은 돼야 된다. 7% 이상 되면 너무 좋겠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우량 임차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만족이 되는 물건들 중에서 추립을 추려서 최근에 이제 제가 진행한 거가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고 대출을 안 하고 수익률이 7% 조금 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매가가 뭐 대략 한 15억이다. 그러면 자기 자본이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냐면 대출이 65%였기 때문에 35%가 자기 자본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했을 때 수익률이 한 12% 정도 나오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이다. 그러면 현금 흐름이 5억 조금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출이자 다 빼고 이해되죠? 네, 그쵸. 와. 그래서 이게 뭐를 계산해야 될까? 수익률이 높으면서 공실률이 거의 없는 우량힘차인이 들어가 있고 우량힘차인이 나갔을 때 권리 금액이 최소 2, 3억 이상 붙어 있는 그거를 들어오고 싶어서 사람들이 줄 서 있는 물건을 진행한다면 공실 확률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좀 매가가 10억대 이상인 것들만 좀 많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최근에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대기업이나 좀 임차에 있는 물건들 그런 것들은 좀 이제 평수가 크고 한 번만 딱 진행하면 또 큰 현금 흐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수익률이 대출 안 하고 8%가 넘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지금 제가 검토하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고요. 흘려보내는 것들은 이제 금액대가 좀 낮은 것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봤던 물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학원에 임차해 있던 물건이거든요. 근데 매가가 1억 9천 하더라고요. 1억 9천 하는데 수익률이 대출 안 하고 7.5%. 오, 괜찮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오랫동안 첫 입주해서 지금까지 5년 넘게 계속 잘 이용하고 있는 그런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물건인데 대출했을 때 수익률이 13% 가까이 나오는 물건이었거든요. 근데 괜찮지만 투자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하고 보면 한 7천 정도 넣었을 때 현금 흐름이 그래도 6, 70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대출이자 다 제외하고.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물건들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물건이 좀 작다 보니까 아 이것도 누군가 하시겠지 하고 그냥 흘려 보내는 물건들도 있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와, 생각보다 이거 우량 임차인도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수익형 부동산은 우량 임차인이 핵심이죠. 예, 어, 월세가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지를 논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은 평당 1억 합니다. 뭐 저기 잠실은 8천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수익형 부동산 얘기할 때는 평당 금액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진실은 월세가 전용 한 평당 몇 평 받는지가 입지를 말하는 거고 그게 이제 수요의 크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저 상층부 기준으로 전용 한 평당 최소 10만 원 이상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판교로 갔을 때 똑같은 상가를 한 평짜리를 샀을 때 월세를 얼마를 내야 될까? 강남보다 비싸게 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9만 원 되는 거고
내려가면 8만 원, 7만 원, 6만 원, 5만 원 쭉 내려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숫자를 알면 전용 한 평당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면 이곳의 입지를 알게 되고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량 임차인이 중요한 거는 이게 조그만 사이즈 10평대 병원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10평대. 힘들 것 같은데요. 절대 못 들어오죠. 누가 들어와요? 최소 그들이 원하는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게 전용 70평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뭐 한의원이나 이런 곳은 조금 더 작은 사이즈 써요. 30평도 쓰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좀 큰 병원들은 최소 70평 이상이에요. 70평 이상이 되면서 그 상권에서 굉장히 좋은 물건이다. 그렇다고 하면 병원들이 분명히 거기 들어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맞춰진 물건들은 대부분 계약을 짧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걱정이 되거든요. 나중에 또 조금 지나서 금리 시세를 올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계약합시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계약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세팅을 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좀 적어지겠죠. 아, 근데 월세 얘기 나오면서 살짝 머리가 좀 어지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사실 초보자분들도 또 꽤 계시단 말이에요. 네. 이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 공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꿀팁 좀 알려주세요. 엄청 간단해요. 네이버랑 똑같아요. 우리 네이버 시세 조사할 때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잖아요.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그 탭이 바로 오른쪽에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걸 잘 누르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는데 거기 가면 상가라고 있어요. 거기서 상가를 선택하고 사무실 또는 상가 선택한 다음에 매매가 나온 물건들,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시작은 매물만 조사하면 돼요. 대신에 우리 동네 것만 보면 안 되고 조금 더 넓은 지역에 대해서 매물을 조사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조사하면 되냐면 전화를 한 다음에 안녕하세요. 여기 전용 40평 월세 얼마 하나요? 월세 조금 끼어 있는 물건 매매 얼마 하죠? 수익률 얼마 정도 하는 물건인가요? 수익률 6% 이상 되는 물건 없어요? 이렇게 전화해서 그런 물건을 찾아달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그런 물건들을 여러 개를 수집한 다음에 이 물건을 검증하는 작업을 조금씩 해야 되죠. 혹시 월세가 뻥튀기 되어 있어서 매가를 너무 높게 한 거 아니야? 주변에 있는 건물들 월세가 얼마 하지? 그 다음에 이 매매가가 과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주변에 과거 실거래가는 어떠했지? 정도는 요즘 워낙 사이트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물 확인할 수 있죠. 과거 실거래가는 실거래가 사이트 확인할 수도 있지만 요즘 뭐 디스코라든지 밸류맵이라든지 그런 것도 클릭하면 과거 사례들 다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월세 시세, 매매 시세 검증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임차인 검증. 어떤 임차인이 언제부터 쓰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인테리어를 얼마나 많이 들인 업종인지, 여기가 나갔을 때 권리금이 얼마큼 형성될 수 있는 업종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당연히 좋겠죠. 중요한 건 기본 이론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매물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되는 매물 중심으로 찾으면서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나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론 말고 기출문제부터 파악해라 뜻인 거죠, 맞죠? 맞아요. 정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제 주위에는 이거 뭐 아파트를 그래도 좀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 수익형을 좀 해볼까, 이 딜레마가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세 차익형이랑 수익형 어떤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수익형 투자를 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일 거예요. 살아 생전에 나에게 월세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급여가 높아지겠죠. 연차가 쌓이고 일을 잘하다 보면.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어려운 일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그걸 해결해야 될 거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연봉은 높아지는데 시간의 노예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똘똘한 아파트, 시세차익형 이런 거를 해야지만 남들보다 더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에서 최대한 모아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거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죠. 적당히 좋은 걸 살 거 아니에요. 이걸 사고 나면 또 더 좋은 게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모아서 거기에 또 보태고 또 보태고 또 보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깔고 있는 금액만 계속 커져요. 그럼 뭐의 노예가 되냐면 좀 미안하지만 그냥 실거주의 노예가 돼요. 현금 흐름은 제로고요. 재산세는 더 많이 나오고요. 혹여나 이거를 내가
갭으로 전세 끼고 두면 임차인이 나갔을 때 전세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마음이 더 불안해질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부동산 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자산에 불어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현금 흐름이 발생해서 그걸로 인해서 조금 마음 편하게 윤택하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너무 한쪽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개수를 무한정 아파트로 늘려나가거나 너무 상급지로 가려고 하거나 그것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두 개의 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그냥 똘똘한 한 채 정도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 적당히 만족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면 그때는 이제 부족한 내가 일을 해서 소득이 있기는 하겠지만 혹시나 내가 일을 그만뒀을 때 또는 좀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현금 흐름을 주는 수익형 부동산 이 두 개의 축이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옛날에 처음 초심자일 때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죠.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처음에 많이 했었고, 그때는 생각해보면 과거로 돌아가도 나는 그걸 할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았고요. 그때는 공급도 많이 부족했고요. 그냥 딱 시간만 지나면 전세가가 오르면서 매매가가 막 다 같이 올라갔었고요. 그냥 사기만 하면은 수익률 100%, 200%왜 갭이 정말 적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만 한 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파트를 10개, 20개를 사더라도 양도세도 사실 일반 과세고 뭐 조정지역 이런 것도 없고 취득세 중과 이런 것도 없고 종부세 부담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았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토지 투자, 어려운 종목 투자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야, 그럴 줄 알았으면 아파트 투자하는 건데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환경이 어때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봐요. 그때그때 그 투자 유형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실차익형 이걸 무한정 늘릴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무한정 갈아타게 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금 흐름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나이나 뭐 소득이나 그 투자 환경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비중을 좀 달리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만 원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0을 만들고 100을 만들어 본 사람이 300, 500을 만들죠. 근데 그 시작을 안 한 사람은 영원히 시작을 못 하더라고요. 부동산 가면 다 소장님들이 수익형은 다 매물 바이 매물이래요. 네, 알 수가 없어 정보를요. 네. 이거를 공부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가 핵심인지를 몰랐거든요. 뭐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너무 두려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투자 진행하고 현금 흐름을 이제 막 계속 늘려나가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든 게 이제 수익형 연구회를 만들었거든요. 수익형 부동산만 연구하는 모임이에요. 무슨 강의 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매물 조사만 해요.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매물 조사가 중요해요. 어느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렴한 매물은 여기저기서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그 매물만 잘 검증해서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할 때 일반 매물, 급매물 조사하고 추가적으로 그 지역에서 최근에 낙찰되고 있는 경매 매물 그것들도 크로스로 체크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매 매물들은 특히나 상가는 좋은 매물이 잘 안 나와요. 거의 약간 쓰레기 같은 물건들만 많이 나와요. 거기서 이제 막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일반 매물은 좋은 매물도 최근에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반 매매와 경매 물건을 동시에 보는 거는 사실은 좀 필요하다. 근데 그분들이 또 좀 어려워하는 게 수익형 부동산 유형이 많잖아요. 이거를 하나만 공부하면 선택을 못 해요. 왜? 상가 수업을 가면 상가 수업할 때 상가가 제일 좋으니까 빨리 상가 사라고 하거든요. 다가구를 들으러 가면 야 다가구 너무 좋으니까 야 이거 관리할 거 없어? 또 사라고 하거든요. 야 오피스텔 수업 들어가면 오피스텔 제일 좋대. 야 30개 사래. 그렇게 하면 절대 선택을 못 하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이번 달은 상가 나온 매물 그 지역에서 쫙 한번 훑어보고 두 번째 달에는 다가구, 다세대, 다준주택 나와 있는 매물을 살 것처럼 매매 얼마, 투자금 얼마, 대출 얼마까지 되지, 그 다음에 현금을 얼마 만들 수 있을지 그 물건 베이스로 아 지역별로 어느 지역은 얼마 정도 하고 투자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는구나 그것들을 경험하고 이거를 여러 개 종목을 동시에 다각도로 살펴볼 때 그때 비교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아 어떤 게 더 좋구나, 나에게는 이게 더 좋겠구나. 그래서 매물 중심으로 뭐 혹여나 직접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어려운 분들은
수익형 부동산에 혹시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수익형 기출 매물 찾으러 떠나야겠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파트 이거 하나만 있고 사실 재개발로 잘 못 넘어가는데 재개발로 넘어가고 재건축 넘어가는데 한 5년, 10년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걸 더 확장하면은 정말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수익형 현금 흐름 나올 수 있고 심지어 그걸 하다 보면 이 상가에 왜 이 업종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 내가 이 업종을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겹쳐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익형 부동산 공부할 때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공부가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